네, 안녕하십니까. 농업인들과 귀농귀촌자분들의 온라인 역량을 업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된 신성수 강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페이스북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뭐였죠? 페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지난 시간 기억나시나요? 내가 개인 계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누구나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드실 수 있고요. 또 한 번 만들다 실수하면 어떡하나요? 여러 개의 페이지를 여러분들의 브랜드명으로, 제품명으로 혹은 서비스 이름으로 얼마든지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는 게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자, 그럼 이 페이스북 페이지를 어떻게 운영하면 될까요? 지금부터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커뮤니티형 페이지와 브랜드형 페이지라고 제가 명명을 한 겁니다. 이런 페이지 명 자체가 페이스북 안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브랜드형 페이지는 어떤 것들이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 이름들, 삼성 혹은 LG, 현대, 즉 이러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브랜드형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런 브랜드형 페이지를 만드시게 될 겁니다. 우리 농장 이름으로 혹은 내가 가공한 어떠한 브랜드의 이름으로. 그럼 이런 브랜드형 페이지만 존재하느냐? 그게 아니고 커뮤니티형 페이지라는 게 존재합니다. 보신 분들 있으실 수 있어요. 오늘 뭐 먹지?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혹은 땡땡 지역 맛집, 이러한 페이지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커뮤니티형 페이지와 브랜드형 페이지를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요, 커뮤니티형 페이지와 브랜드형 페이지는 운영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브랜드형 페이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알리는 것, 그 속에서 매출을 일으키는 것, 이게 목적이라고 하면요, 커뮤니티형 페이지는 오늘 뭐 먹지? 혹은 어디 어디 지역 맛집, 이런 페이지들은 열심히 구독자를 모으고 그 구독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가 이렇게 구독자를 많이 모아놓은 페이지니까 여기에 광고 한번 올리시죠? 라고 해서 광고비, 즉 중간에 홍보 비용을 주 목적, 배출의 주 목적으로 하는 게 커뮤니티형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커뮤니티형 페이지가 아닌 브랜드형 페이지로 대부분 운영을 하시게 될 거예요. 또 단순하게 이런 페이지의 구분은 어떤 것도 알고 계셔야지 되냐면요, 커뮤니티형 페이지에 있는 컨텐츠처럼 그 목적처럼 운영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브랜드형 페이지에서 신경 써야 될 가장 첫 번째 도달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보통 나 페이스북 마케팅 좀 들어봤어, 나 페이스북 페이지 만들어 놓은 것 있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단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구독자, 즉 좋아요 버튼을 사람들에게 많이 눌러달라고 해서 구독자가 많아야 해. 페이지를 만들면 구독자를 많이 모아놓고 거기에다가 내가 이번에 어떤 제품이 우리가 만듭니다, 무엇을 수확해서 우리가 직접 배송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그 구독자들이 보고 내 물건을 구입해 줄 거야, 내 서비스를 이용해 줄 거야,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왜냐? 지금은 페이스북 페이지의 도달률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할 만큼 낮게 떨어져 있습니다. 자, 도달률, 그게 뭐야?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A라는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내가 그 페이지에 열심히 구독자를 1000명을 모았다고 볼게요. 1000명을 모았으면 그 페이지에다가
글을 하나 올리거나 사진을 올리면 몇 명이 그 글과 사진을 봐야 될까요? 구독자가 1000명이니까 당연히 1000명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1000명의 구독자가 있는데 1000명이 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도달률로 100%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00명의 구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글을 올리고 내가 사진을 올리면 100명밖에 못 봅니다. 그럼 도달률이 몇 %죠? 10%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100%의 도달률이 됐으면 좋으시겠어요? 10%의 도달률이 됐으면 좋으시겠어요? 당연히 100%를 원하시겠죠. 하지만 3, 4년 전부터 페이스북은 이 도달률을 계속 낮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 곳이 바로 하이마트입니다. 굳이 하이마트가 아니더라도 수많은 유명한 대형 페이스북 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1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요. 하이마트에서 새로운 글을 올리면 좋아요가 100개, 200개, 댓글이 20개, 30개, 공유가 100개도 안 돼요. 1000만 명이 넘는 구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이마트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또 그 운영자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일명 순수 도달률, 즉 페이스북이 상업적인 컨텐츠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지들의 도달률을 억지로 계속 낮춰서 내려가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2016년도에 영국에 있는 모 빅데이터 업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도달률이 0%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대요. 자,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페이지를 만들어서 구독자를 열심히 모아서 내가 뭔가를 올리면 이 구독자들이 내가 올린 글과 이미지를 보고 내 제품을 구매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될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도달률이 급격하게 하락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 즉 구독자를 모으는 것도 힘들지만 열심히 모았다라고 하더라도 마케팅의 목적으로 아주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 버리셔야지 됩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만들어서 구독자 많이 모아서 그걸로 홍보해야지, 그걸로 매출을 내야지. 이제는 그것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페이스북의 전체적인 운영 전략과도 일치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페이스북은 사용자들, 전 세계 23억의 사용자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용자들이 페이스북을 떠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페이스북을 하다가 혹은 페이스북이 아닌 다른 SNS를 하다가 나 이거 이제 하기 싫어. 이런 경험들이 언제 있으신가요? 요즘 어디 들어갔더니 전부 광고만 나와. 전부 무슨 물건 팔려고 하는 것 같아. 즉, 상업적인 컨텐츠가 일반인들한테 너무 많이 보여져서 사용자들이 떠날 것을 제일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적인 목적의 페이지의 도달률을 계속 뚝뚝뚝뚝뚝 낮추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 도대체 페이스북 페이지 만들어서 무슨 마케팅을 하라는 거야? 이제 이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앞 시간 강의 들은 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큰 빅데이터들을 세부적으로 활용을 해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고객들에게만 뭘 할 수 있다고 했죠? 광고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또 이런 얘기도 하세요. 에이, 결국 돈 쓰라고 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광고나 홍보에서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 나는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고요. 또 가장 효율적인 비용, 즉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게 마케팅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그런 효율 면에서는 페이스북 마케팅, 페이스북 광고가 가장 적합하다라는 거고요. 뒤에 그럼 이런 광고 어떻게 하는지 제가 절차에 대한 것도 다음 파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페이지라는 걸 만들었어요. 구독자는 모으지 말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그럼 텅 빈 상태로 우리 페이지를
내버려 두면 될까요? 아니죠. 누군가 우리가 구독자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 내 개인 계정에 친구가 1000명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 개인 계정의 친구들한테 어이 친구들, 내가 페이스북 페이지라는 걸 만들었네.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어디에 이런 가게를 차렸어. 상점을 차렸어. 한번 놀러 오시게 말한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내 개인 계정에 있는 친구들을 이 페이지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페이지로 불러왔을 때 안에 볼 게 있어야죠. 혹은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죠. 그게 바로 컨텐츠입니다. 물론 광고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홍보 컨텐츠와 달리 우리는 이 페이지를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컨텐츠들로 채워야 되는데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컨텐츠에 반응을 할까요? 자, 좋은 컨텐츠, 사람들이 반응하는 컨텐츠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우선은 감동적인 것, 두 번째 정보를 주는 것, 세 번째 지금 이 시대, 즉 이 시기, 이 시의성에 가장 맞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번 그 꼼꼼한 사례들은 또 뒤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고 글을 쓰고 그게 하나의 컨텐츠가 되죠. 자, 이번에 예를 들어서 고구마를 캤어요. 혹은 우리가 수산물 갖다 수확을 했어요. 그럼 그걸 찍어서 우리 페이지에다가 올리고 뭔가 글을 써야 됩니다. 뭐라고 써야 되나요? 저 이거 캤습니다. 이거 이번에 재배해서 수확했습니다. 라고 끝나면 될까요? 우리 수확 왜 했죠? 여러분들이 다 드시려고 한 게 아니죠. 우리 고객들에게 자, 제가 이렇게 열심히 1년 동안 농사 짓고 몇 년 동안 내 정성을 들여서 수확한 이 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구매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느냐? 첫 번째는 짧고 간단해야 돼요. 너무 길게 막 안녕하세요. 저는 뭐 어디에서 어떤 농사를 짓고 있고 어떻게 저는 귀농귀촌을 하고 있고 이러한 긴 메시지는 페이스북에 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넣어 놓으시는 거고요. 페이스북에는 짧고 간단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셔야 되고요. 또 두 번째, 이 메시지엔 어떤 게 들어있어야 되냐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건강하신가요?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식품을 드시나요? 이런 질문형을 갖다가 마무리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저희 수산물 갖다가 구입하시려면 혹은 저희 고구마를 구입하시려면 아래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혹은 제 전화번호가 010 땡땡땡땡의 땡땡이니까 저에게 전화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까지도 우리 페이스북에 컨텐츠를 업로드할 때는 써주셔야 돼요. 저는 창피해서요 라고 하면 마케팅 하실 수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짧고 간단하고 질문형으로 메시지를 하되 뭐뭐 해주세요 라고 하는 행동까지 직접 우리가 작성을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우리 페이지의 구독자들 혹은 우리 소비자들은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응하는 아주 중요한 컨텐츠에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감동적인 것들, 그리고 정보를 갖다 주는 것, 그 다음에 시의적절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컨텐츠를 올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원래 이런 컨텐츠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하세요. 자, 그리고 그나마 여러분들이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를 주는 컨텐츠입니다. 정보를 주는 컨텐츠는 많이 보신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건 고구마 맛있게 먹는 5가지 방법 아시죠? 다이어트에 좋은 과일 5종류, 수삼으로 가족 건강 지키는 4가지 방법, 이런 것들이 정보성 컨텐츠입니다. 그럼 이런 정보성 컨텐츠는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될까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동영상 쉽게 만드실 수 있으세요? 동영상이라고 하는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떠한 형태를 많이 취하게 되냐면 카드 뉴스라는 걸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카드 뉴스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 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세요. 저는 포토샵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일러스트 할 줄 모릅니다. 그걸 또 어디 가서 또 배워야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카드 뉴스는 일정한 비용을 주고서 맡겨서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요. 아마 요즘은 대부분 파워포인트를 다룰 줄 아는 능력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 파워포인트는 아주 조금만 배워도 간단하게 우리가 디자인을 하거나 뭔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내가 디자인할 줄 몰라 라고 하면 파워포인트로 카드 뉴스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카드 뉴스 안에 들어가는 정보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것. 앞서 힌트 드렸습니다. 수삼, 집에서 가족들과 건강하게 먹는 법. 고구마, 다이어트에 딱 맞게 요리하는 법. 이런 내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으로 카드 뉴스를 만드는 것. 이건 정말 최고의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컨텐츠 중에 하나긴 합니다. 감동과 유머. 정말 가슴이 짠한 감동을 주거나 아니면 정말 배꼽을 잡을 만한 유머를 만들거나. 근데 여러분들이 방송 PD님도 아니시고 또 이런 것들을 스토리를 짜서 만들기가 사실 어렵겠죠. 하지만 차라리 우리 농촌이나 귀농귀촌 이 환경에서는 이러한 감동적인 스토리는 만들기가 조금 쉬우실 수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짓거나 혹은 작물을 키우는 모습 자체가 우리 도시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업적으로 봤을 때, 마케팅 측면에서 봤을 때도 너무 좋은 소재가 되는 겁니다. 그냥 오늘 사과를 수확하는 날입니다. 오늘 수삼을 다 캐고 이제 잔뿌리 걷어내는 날입니다.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작업하시면서 옆에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그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감동적인 하나의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워하시는 것보다 직접 해보시는 게 낫습니다. 자, 영상을 만들 때 혹은 우리 귀농귀촌 하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콘텐츠를 좀 만질 줄 알아. 혹은 나는 이렇게 편집도 좀 할 줄 알아.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주위에 그런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 포인트 하나는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영상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거를 아주 잘 편집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TV에서 봤던 CF 영상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SNS 상에서는 혹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이러한 대개 뉴스피드라고 하죠. 피드상으로 타임라인상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그러한 목적의 SNS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던 CF처럼 영상을 만들어서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즉 그러한 영상을 만드실 때는 흔히 말하는 낚시성, 사람들이 이게 뭐지?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컨텐츠들을 만드실 수가 있으셔야지 됩니다. 그 컨텐츠의 유형들은 몇 군데 찾아보시면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컨텐츠들은 중요한 게 영상이 시작되고 3초 안에 시선을 잡아야 된다는 것. 자, 그러면 영상 사례를 한번 볼까요? 너무 변태 같은가? 훈훈한 사람들한테도 날 것 같은 담배 냄새. 진짠데? 자, 여러분들 이 영상이 무엇을 홍보하는 영상으로 보이시나요? 앞에 영상이 시작되고 불과 3, 4초, 5초 동안 상품에 대한 이야기 혹은 제품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이라도 나온 적이 있나요? 없죠. 하지만 이 상품은 20대, 30대 남성들의 스마트폰에 보여진 광고 홍보 영상의 앞부분입니다. 시선을 확실하게 잡고 더 이상 다른 이야기를 못 보고 이후에 나올 이야기가 궁금하도록 만든 것. 그게 우리가 SNS 상에서 시선을 잡는 동영상 콘텐츠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하나만 생각하세요. 이번에 큰 맘 먹고 내가 홍보하기 위한 영상을 주위 사람들과 함께 혹은 비용을 들여서도 만들 거야 라고 하면 3초 안에 영상이 시작되고 3초 안에 사람들의 이목과 시선을 끌어야 한다. 이 포인트만 꼭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 상에서 보여졌던 컨텐츠의 영상들이 TBCF와 똑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영상들이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실제 매출로 이어지냐면 일명 바이럴 영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런 영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영상이 시작돼서부터의 3초 동안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또 우리 농촌에서 정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서 찍어서 편집하기 어려우시죠? 페이스북에 있는 가장 막강한 기능 중에 하나, 여러분들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막강한 콘텐츠의 핵심은 라이브 방송입니다.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셔도 돼요. 삼각대에다가 스마트폰 꼽아놓고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딱 눌러 놓으시고 그리고 가서 밭일 하세요. 그리고 가서 논일 하세요.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라이브 방송 1시간, 1시간 반짜리가 그 어떠한 컨텐츠보다도 최고의 컨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컨텐츠의 종류 또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감동적이거나 혹은 요즘 이제 라이프 로그라고 하죠. 그런 컨텐츠가 되기도 하고요. 내가 라이브로 방송을 한다라고 하면 페이스북은 일반적으로 동영상을 올린 것보다도 이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을 훨씬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실라나요? 페이지의 구독자가 1000명이야. 그런데 도달률이 몇 프로라고요? 10%도 되지 않아. 그래서 100명한테까지 못 가. 그런데 라이브 방송만큼은 다릅니다. 라이브 방송만큼은 우리가 알고 있던 평균적인 도달률을 몇 배 이상 뛰어넘어서 사람들에게 야, 네가 좋아하는 어떠한 페이지에 지금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가서 봐 라고 알림을 거꾸로 해줄 정도로 막강한 기능이 라이브입니다. 그래서 라이브를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얼굴 안 나오셔도 돼요. 뒷모습 나와도 됩니다. 내가 직접 경작하고 내가 직접 뭔가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좋은 컨텐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라이브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낯설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아주 보편화가 돼 있어요. 단 라이브 방송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 뭐 많이 보죠? 홈쇼핑 많이 보시죠? 그게 라이브 방송이잖아요. 홈쇼핑처럼 뭔가 갖추어져야 되고 이런 시설들을 갖춰야 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삼각대 하나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 하나, 삼각대 없으면 그냥 스마트폰으로만도 충분히 라이브 방송으로 사람들에게 컨텐츠를 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페이지에 어떤 컨텐츠 올리면 되나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파워포인트도 할 줄 몰라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카드뉴스라는 것도 만들기 어려워요. 그럼 제가 마지막에 힌트 드렸습니다. 뭐 하라고요? 라이브 방송하시면 됩니다. 앞에 놓고 안녕하세요. 저는 금산에서 수삼을 키우고 있는 누구입니다. 얘기하세요. 이번에 5년산 수삼을 제가 키웠는데요. 이렇게 생겼네요. 그렇게 하고 그냥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시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라이브 방송은 끝나고 나면 방송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장한 걸 가지고 또 뭐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홍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이라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페이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광고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아이쿠야, 페이스북 광고라.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돈이 들어갑니다. 페이스북 광고 얼마부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0만 원 있어야 될까요? 20만 원 있어야 될까요? 페이스북 광고는 1,000원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자, 1,000원어치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1,000원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광고들을 우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광고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걸 머릿속으로 고민을 해보셔야지 돼요. 이 광고를 왜 하려고 하는 거지? 어려운 말로 광고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광고의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목표?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지 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상품, 아까 말씀드린 우리 수삼, 이거 어떻게 팔지? 네이버에다가 내가 상점을 만들어서 스마트 스토어라는 곳에 올려놓은 게 있어. 그러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등록되어 있는 그 상품으로 직접 가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가 되는 거고요. 나는 그런 거 할 줄 몰라. 그냥 내가 고구마를 5kg짜리로 박스를 다 포장을 해놨는데 전화해서 이걸 가져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나한테 전화 오도록 하는 것, 이게 목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목표를 정하고 나면 두 번째, 페이스북에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지정을 해줘야 되냐? 그러면 누구한테 그 광고를 보여줄 건데? 라고 하는 타겟을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돼요. 자, 이 타겟은 크게 나눴을 때 이런 겁니다. 아마 머리 좋으신 분들은 앞 시간에 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금산에서 내가 수삼을 갖다가 판매를 해. 혹은 금산에서 요번에 인삼 관련된 축제를 해. 그럼 인근 지역에 있는 대전시에 있는 아이들을 가진, 그것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가진 사람들, 그 엄마들에게 금산 오세요. 아이들이 인삼을 갖다가 직접 체험할 수 있고 또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 지역에 있는 유치원생이나 혹은 저학년 자녀를 가진 부모,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광고 타겟이 되는 겁니다. 페이스북은 정확하게 그 타겟들이 누군지 알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 면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광고 타겟, 대전 지역에 있는 혹은 인근 지역에 있는 A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유치원 자녀를 가진 엄마,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가진 엄마에게 보여주세요. 그 다음은 이 광고를 페이스북에 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젊은 엄마들은 인스타그램 많이 하던데 페이스북에도 나가고 인스타그램에도 나가게 해주세요. 아니 갑자기 웬 페이스북 얘기하다 말고 인스타그램이야? 이 얘기들 하시는데요.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 자회사입니다. 따라서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인스타그램에도 광고가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에도 나가고 인스타그램에도 나가게 해줘. 이번 달 말까지 내가 이 광고를 하고 싶은데 남은 기간이 열흘이야. 열흘 동안 나 하루에 10,000원씩만 써서 10만 원어치만 광고할래. 이건 무슨 이야기냐? 예산에 대한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나 이번에는 광고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열흘 동안 10,000원만 해볼 거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예산을 가지고 광고 세트를 구성을 하시고, 그리고 나면 페북은 마지막에 오케이, 당신이 원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 비용으로 지금부터 광고를 우리 페이스북이 한번 해볼 건데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게 광고 컨텐츠입니다. 어떤 컨텐츠를 만들면 좋을까요? 내가 수삼을 갖다가 예쁘게 선물용 포장해 놓은 걸 사진 찍어서 올리셔도 돼요. 그것 또한 컨텐츠고, 또 뭐 있었죠? 내가 라이브 방송으로 직접 수삼을 갖다가 채취해 가지고서 깨끗하게 포장하고 있는 그 장면, 그 영상을 만든 게 있다라고 하면 그 영상 또한 광고의 컨텐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 광고 컨텐츠를 붙여서 페이스북에다가 자, 나는 이러한 조건으로 광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라고 하면 페이스북은 검토를 하고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광고 기간과 광고 예산만큼 해당되는 타겟에게 광고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되게 어려워 보이시죠? 그런데 몇 번만 광고를 진행하다 보면 이건 기술입니다. 캠페인에서는 어떤 걸 누르면 되고 예산에서는 어떤 걸 누르면 되는구나. 그런데 이런 기술은 몇 회만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익히실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광고를 하시고 싶으시면 A4지 하나, 종이 하나를 꺼내셔가지고 방금 제가 말했던 걸 손으로 한번 써보세요. 이번에는 사람들이 전화로 나한테 연락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누가 왔으면 좋겠냐면은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누구, 대전에서는 누구, 아이를 가진 엄마, 금산에서는 누구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정해보고 예산도 이번 광고는 우리가 언제까지는 수삼을 다 판매해야 되니까 이번 달 말까지 할 거고 비용은 얼마 있으니까 얼마만큼 써보지, 뭘 보여주지, 동영상을 보여줄까, 사진을 찍을까? 어려운 말로 기획이라고 합니다.
2단계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 광고를 집행하시면 훨씬 더 큰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아직 페이스북을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전혀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잡기가 참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고 또 페이지를 만들고 광고를 갖다 여러분들이 직접 보면서 따라할 수 있게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아래쪽 이 링크를 보시고 직접 들어가셔서 똑같이 따라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계정 만들고 페이지 만들고 직접 광고까지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꼭 한번 실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그리고 이번 시간 우리 페이스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 제 강의를 듣고 페이스북 마케팅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왜 필요한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인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배우셔서 농업인 여러분들 그리고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마케팅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또 창출하시고 행복한 귀농생활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